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활용 문제, 중동 과정에서의 활용 문제, 그러니까 방정식의 활용, 부동식의 활용, 이제 함수에도 활용 문제가 있죠. 자, 이런 문제를 잘 못 푸는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이런 활용의 문제들은 이제 미지수를 놓고 식을 분석해서 적절한 관계식을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뭐 변수를 하나만 놓고 때에 따라서는 연립방정식 뭐 변수 두 개 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을 뜻하죠. 자, 이거를 이제 어디에 주로 나오냐면 중등과정 수학에서 주로 나와요. 근데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원래 어렵습니다. 그 파트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파트를 학생들이 못한다 그러면 얘가 왜 이 부분만 못할까요? 라고 하는데 이 부분만 못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부분을 보통 못합니다. 학생들이. 예를 들어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도형 부분, 기하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학생들이 특히 초등도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머릿속으로 입체도형이든 뭐든 상상을 하고 푸는 게 많아서 많이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하가 있잖아요. 기하가 이제 초등기하는 입체도형도 배우고 중등기하는 2학년 때 주로 평면도형 위주로 배우잖아요. 중1 때는 입체도형을 물론 배우죠. 근데 초등학교 때 배우는 도형들은 이제 약간 이제 뭐라고 할까? 약간 머릿속으로 많이 상상해서 푸는 거라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입체도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중학교 2학년 때 평면도형, 평면기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뭐 합동, 닮음 이런 걸 찾아야 되고 보조선을 그어야 되니까 어렵죠. 고등학교 때는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게 이제 해석기하라 그래서 좌표를 집어넣어서 푸는 기하. 별로 어렵진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을 들으면 거기는 또 어렵죠. 공간 도형도 나오고 벡터라는 것도 배웁니다. 자, 그런데 가끔 어머님들이 이제 왜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때 뭐 기하를 못할까요? 그러면 원래 거기 어려워해서 대부분이 못하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려워해서 못하는 파트들을 수학이 약한 학생들은 더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도 중1 과정하고 중2 과정에 나오는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이라든지 함수 활용 이런 파트 같은 경우는 왜 못하느냐 그러면 원래 어렵습니다. 원래 어렵고 원래 어렵기 때문에 고등학생들도 풀라 그러면 잘 못 풀어요. 고등학생들도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생들도 어려워하는데 고등학생은 그런 문제가 많이 없냐라고 하면 우리가 중3 과정하고 고등 과정을 보면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에 나오는 그런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같은 1차식에 대한 활용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1차식 활용 문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식을. 뭐 소금물 문제도 있고 속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원래 어려워요, 거기가. 그래서 중3 과정은 2차 방정식, 뭐 2차 함수니까 그쪽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을 가도 그런 식의 활용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방정식이 뭐 2차 방정식 활용이라든지 3차, 4차, 5차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좀 더 다른 방정식들을 배우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의 심화 활용에 해당하는 그런 뭐 소금물 문제라든지 속도 뭐 거리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고등학생들도 다시 이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도 그런 혹시라도 활용 문제가 나오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나오는 그런 파트에 대한 활용 문제가 나오면 여전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중학교 과정에서 겪는 그 활용 문제 어려움은 원래 어려운 파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 어렵고 수학을 잘하는 고등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문자화식을 안 배우고 그러니까 문자화식을 안 배우고 미지수를 놓고 푸는 방정식이라든지 이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배우다 보니까 초등학교 기본 과정에서는 활용 문제가 많이 없어요. 활용 문제 많이 없고 최상위나 이런 걸 풀다 보면 거기에 활용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최상위까지 한 학생들은 힘들지만 문자 미지수를 안 넣고 네모칸을 넣고 이렇게 푸는 거죠. 네모칸을 넣고 푸는 그 활용 문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중학교를 가면 상대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 배우는 방정식의 활용이나 부동식의 활용
이런 활용 문제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못 느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건 있지만 유독 중학교 때 많이 그런 게 나오느냐라고 하면 초등학교 최상위 과정이 아닌 과정에서는 그런 활용 문제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애들이 방정식을 안 배웠기 때문에 어렵게 놓으면 애들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활용 문제, 중학교 때 나오는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그 다음 함수, 연립 방정식의 활용 문제들을 잘 못하는 학생들은 극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먼저 잘하는 학생들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그 부분을 잘하는 학생들은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듯이 식을 뭐 뒤에 있는 답안지, 해설지에 보면 식을 굉장히 예쁘게 잘 쓰잖아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소금물을 X, 뭐를 Y 이렇게 명칭도 붙이고 그거에 따라 관계식도 예쁘게 딱딱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풀어가지고 딱딱 나오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해설지에 있는 답안 같은 형태로 푸는 학생들이 많진 않아요. 잘하는 애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전교권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수학을 100점 맞거나 뭐 하나 틀린 학생들 이렇게 활용 부분 어떻게 푸나 이렇게 보면 애들이 잘하긴 잘하는데 그 정도로 푸진 않아요. 보통. 그냥 적당히 미지수 놓고 이렇게 풀면서 답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독해력이나 뭐 이해력,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해결 능력들이 머리에 갖춰져 있다 보니까 문제를 집중해서 풀면서 필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식들만 적고 나머지는 머릿속으로 계속 그거를 정리하면서 기억하면서 같이 풀어나가죠. 같이 풀어나가다 보니까 식을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하고 멋지게 해설지 같이 멋지게 쓰지 않아도 거의 다 풀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학생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풀이나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면 그 풀이들을 꼭 완벽하게 그렇게 쓰지 않아도 머릿속에 그 풀이들의 핵심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그 파트가 어려우니까 더 못할 텐데 그 방정식의 활용이라든지 부등식의 활용, 함수 활용을 못하는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들 같이 뇌가 개발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고 그 긴 문제잖아요. 문제가 충분히 긴 거를 머릿속에 체계화시켜서 정리해서 적당한 식을 쓰고 문제를 푸는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억지로 식을 쓰는 연습, 본인이 체계화시켜서 정리를 아예 거의 못하거나 문제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앞의 내용을 까먹거나 앞의 내용이 정리된 것들까지 뒷 내용까지도 다 같이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지 못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학생들은 이제 잘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좀 해설지 같이 식을 쓰는 거를 반복적으로 좀 연습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이렇게 식을 써서 설명을 해주는 걸 가르쳐줘도 금방 잊어먹고 본인이 잘 적용 못해요. 그래서 본인이 학생이 정말 의지가 있고 이 부분을 극복을 하고 싶다면 일단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죠. 이게 뭐 다 일일이 설명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들이 시간도 없고 뭐 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가르쳐 줄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좀 의지가 있다면 문제를 쭉 풀고 서술형 그 문제들 활용 문제들 있잖아요. 문제를 푼 다음에 해설지를 쭉 한번 읽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맞은 문제는 내가 맞았지만 해설지에서는 어떻게 풀었는지 해설지를 읽으면서 식을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곰곰이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읽게 시키고 틀린 문제들은 해설지를 읽어서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그냥 베끼는 거죠. 쭉 베껴서 써가지고 그거 적용해서 이렇게 푸는 연습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면 그거를 잘 읽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이렇게 식을 세우는구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들은 잘 읽고 그거 풀이를 손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자기가 머릿속에 집어넣는 연습을 해서 그 다음 문제를 풀 때는 좀 비슷하게 풀려고 식을 세워서 풀려고 하나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파트가 안 되는 학생들은 그렇게 열심히 할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숙제를 보통 하라고 내주면 대부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읽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대충 문제를 정확히 읽지도 않고 베껴서 숙제를 다 했다라고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이제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일일이 체크를 하시고 관리 감독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떤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본인 해설을 읽고 그거를 이해를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그 노트에다가 해설지 그 연습장에다가 이거를 해설지에 있는 것 같이 풀어서 나한테 설명하면서 풀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일일이 하나씩 검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식을 써가지고 어머님이 해설지를 뭐 보고 계시면 되잖아요. 한번 얘한테 한 문제 단위로 해설지를 보고 이거를 복습해라. 그러면 해설지 보고 이해했냐? 풀 수 있겠냐? 그러면 해설지를 보면서 너가 한번 식을 쓰면서 설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거기다 써서 그냥 풀든지 아니면 설명을 하든지 해가지고 문제 푸는 걸 일일이 하나씩 점검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과외나 그런 걸 하면 과외쌤한테 그렇게 부탁을 해서 하면 좋겠죠. 근데 학원에서는 그렇게 해보면 한 문제 그렇게 시키는데 보통 10분이 걸려요. 근데 한 학생한테 10분이, 한 문제에 10분인데 이 학생이 보통 활용 문제 30문제 내주면 20문제에서 25문제 보통 틀리잖아요, 학생들이. 뭐 그거를 10분씩 그 학생한테만 투자해서 그렇게 봐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거를, 제가 이제 저도 학생들을 가르쳐봤는데, 요거를 식을 써서 이렇게 푸는 것이다 여러 번 알려줘도 거의 똑같거든요. 또 모르고 또 모르고 거의 그냥 끼워 맞추기를 풀어요. 계속 식을 못 세워서.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모든 문제를 해설지를 읽으면서 다 푼 다음에 맞은 문제든 틀린 문제든 해설지를 읽으면서 어떻게 식을 세워서 푸는 건지 검토를 하고, 틀린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설지랑 똑같이 이렇게 쓰면서 음미해서 본인이 머릿속에 익혀라, 이렇게만 해줘도 되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의지가 없는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문제를 풀고 한 문제를 틀렸으면 그거를 해설지를 보고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나한테 풀어봐라, 식을 써서 풀어봐라, 해설지랑 최대한 비슷하게 풀어봐라, 그렇게 해서 어머님 해설지를 보면서 잡아주는 거죠. 여기 이렇게 잡아주면서 계속 한 문제 한 문제를 그렇게 식을 써서 푸는 걸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학생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잘하는 학생들은 이게 뭐 고등학교 가서도 1등급을 받고, 혹은 고등학교 가서도 전교권에 있다가 스카이 명문대를 들어가는 학생들은 제가 이제 물어보거든요. 너는 중학교 때 이런 부분 어떻게 풀었냐라고 하면, 물론 그 부분이 어렵긴 했지만, 예를 들면 해설지 같이 이렇게 식을 일일이 하나씩 다 세워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풀었다라고 거의 대부분 얘기하고, 중학생들 중에서도 잘하는 애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까지는 거의 안 풀어요. 그냥 보통 어, 학습을, 어떤 책을 보면 그거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들이 비문학의 형태잖아요. 이게 문학은 아닌 비문학의 딱딱한 글들을 읽어가면서 머릿속에 정리해서 그거를 풀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어떤 미지수나 식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지 해설지 같이 일일이 자세하게 푸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잘하는 학생들까지도 그렇게 꼭 해설지랑 똑같은 답의 형태로 그렇게 푸는 거를 강조할 필요는 없고, 이게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읽어서 머릿속에 정리도 잘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하나씩 일일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능력 자체가 안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인위적으로 그냥 연습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습을 시켜줘서 하나씩 하나씩 잡아주다 보면 그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극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들을 또 가르쳐, 고등학생의 관점으로 가면 약간은 다른데, 그 부분이 완벽하게 좀 안 되더라도 학생들이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그 완벽한 그 모습대로 좀 안 되더라도 중학교 때 그 파트를 고생을 하긴 하되, 고생을 해도 고등학교 가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진 않아요. 왜냐면 그 파트가 중학교 때만 있어서 그 파트가 중학교 때 좀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 식을 세우는 것 자체가.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면 그때 그렇게 고생을 하거나 좀 많이 못했어도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 데는 그런 정도의 1차 방정식, 1차 부동식에 활용 문제가 많이 있진 않고, 보통 2차, 3차, 4차, 9차 방정식, 부동식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활용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이 부분이 안 돼서 수학을 많이 못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어려운 파트, 그러니까 고등학생들도 어려워하는 파트를 얘네들이 해서 어려운 거고, 이게 어렵고 못하는 학생들은 아까 같이 일일이 한 문제 해설 보고 이해했으면 바로 풀어보게끔 식을 써서 이렇게 하나씩 점검해주는 방법이 좋습니다.